네, 오늘은 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신경계. 네, 우리가 신경계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 네, 그리고 체성신경, 네, 그리고 자율신경 네,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체성신경에는 운동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살필 곳은 뇌하고 척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신경, 체성신경 뭐 이런 쪽을 나중에 좀 하도록 할 건데 어,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요 감각신경과 체성신경 요쪽은 뭐가 지배를 하냐면요. 대뇌에서 컨트롤을 해요. 대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이 근육들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요 자율신경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요. 대뇌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뇌나 중간뇌나 중간뇌 연수 네, 이런 곳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부분. 여기 이렇게 네, 여기까지를 우리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하고 척수. 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뻗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뻗은 부분 다, 네, 이 부분을 말초신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친 부분은 이렇게.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 뇌하고 척수,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5개 정도가 있어요. 무슨 뇌, 무슨 뇌, 무슨 뇌, 무슨 뇌, 연수 해가지고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척수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윗부분, 이 부분 우리가 대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간뇌, 그리고 이 부분 중간뇌, 그리고 이 부분 소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 그리고 여기에 쭉 이어진 척수,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중추신경계.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뇌는 크게 5가지 종류.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그리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일단은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운동신경에 명령을 내리는, 네, 그래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추신경계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대뇌인데요. 중추신경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판단에 문제가 있어요. 대뇌는.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을, 느낀 자극을 판단을 해서 운동신경 쪽에 신호를 내보내는 거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신호를 내보내. 신호를 보내는데, 결국은 우리 몸의 감각 기관들이 느끼는 것은 다 대뇌 쪽으로 간다. 그리고 운동 조절,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신경은 대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주로 뭐 기억, 추리, 학습 능력, 뭐 감정, 뭐 정신 활동 같은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해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두 번째, 간뇌인데요. 이 간뇌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성 조절을 한다라는 거야. 항상성. 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요. 우리 몸에 있는 뭐 혈당량이라든지 뭐 호르몬,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일정하게 체온 같은 것들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작용들을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성. 그래서 체온 조절, 그 다음에 뭐 체액의 농도 조절,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네, 이런 뇌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뇌는 주로 눈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데 눈의 작용, 주로 홍채나 동공의 움직임을 조절을 합니다. 변화. 그래서 홍채가 작아졌다, 홍채가 작아졌으면 수축되면 동공은 커진다. 뭐 이런 작용들이 주로 중간뇌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에는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해요. 근육 운동, 그리고 자세와 균형 같은 것들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생명 유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심장박동, 그다음에 호흡, 그다음에 소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이런 것들도 주로 연수에서 담당을 하고요. 네, 생명 유지 활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심장박동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척수는 뇌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해요. 주로 통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했었고요. 네, 네, 다음은 말초신경계, 신경계. 네, 앞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 그리고 채성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리고 채성신경은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네,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대뇌의 통제를 받아요. 대뇌.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뇌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그리고 자극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뇌가 통제를 한다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간뇌와 중간뇌와 연수에서 주로 조절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의지랑 관련이 없어. 내 의지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대뇌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중추신경으로 보내는 통로, 그리고 운동신경은 대뇌에서 판단을 내려서 운동기관 쪽으로 보내는 통로, 척수를 지나서 운동기관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율신경.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네,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은 긴장되는 상황, 그리고 위급한 상황. 네, 이럴 때 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황. 네, 이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자율신경 같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긴장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다 발생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하나가 작용이 되면 하나가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식의 활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항작용. 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 때 봐야 될 게 우리가 동공의 크기, 네, 두 번째로는 호흡, 네, 세 번째로는 심장, 네 번째로는 소화. 네 가지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동공의 크기는 커져요. 네, 평상시보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축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긴장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호흡 운동은 촉진이 일어나고요. 숨이 가빠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황이 끝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네, 심장박동 역시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뛰죠. 그리고 상황이 지나가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긴장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화는 오히려 억제가 돼요. 소화 운동 잘 안 일어나.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면 소화가 잘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